순교자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순교자와 나는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공주 황새바위 순교 성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황새바위까지 가는데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이곳 명동성당을 시작으로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순교자들과 관련한 곳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근데 모이세 신부님은 오늘 안 계세요. 눈이 온다고 이제 무릎이 아파서 못 가시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곳 명동성당을 출발해서 한국천주교회,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이곳 명동성당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곳이잖아요. 첫 번째 본당이 세워졌던 이곳 명동성당을 시작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곳, 그리고 처음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이제 순교자들이 신앙을 서로 나누고 또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 신앙을 굳게 증언했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어디가? 아니 작가님. 네. 정호 작가님 마사지 있어.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네, 명동에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도 가톨릭 회관을 털려고 왔습니다. 가톨릭 회관에 매출의 반 이상이 정호 작가님이라는 소문이. 네, 제가 저기 벽돌 하나는 쌓았을 거예요.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네, 저 시간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원래 순교자와 나는을 그 모이세 신부님하고 촬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모이세 신부님이 오늘 눈이 와서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도가니가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하게 생겼는데 시간 괜찮으면 저랑 이거 순례를 하는 건 어떠세요? 저 남는 게 시간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같이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된 곳, 그리고 우리 순교자들이 신앙을 증거한 곳, 이런 것들이 주변에 사실 이 서울 곳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요. 너무 도심 속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같이 가보실까요? 네, 가요. 렛츠고! 정우님, 이곳 명동성당 자주 오세요? 저 완전 자주 와요. 일주일에 3번 와요. 엄청 많이 오시네. 이 명동성당이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굉장히 상징이 큰 곳이잖아요. 최초의 본당이기도 하고 또 이 한국 천주교회의 첫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근처에서 있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명례방이라고 들어봤습니다. 명례방. 맞아요. 명례방 공동체가 이제 첫 신앙 공동체였죠. 근데 이제 명례방이 사실 이제 명동의 옛 행정구역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명례방이라고 하면은 어떤 한 그 장소가 아니라 이 지역, 우리가 한 동을 말하는 것처럼 명례방도 그 지역 그 어떤 동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명례방에 김범우 토마스라는 분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제 교리를 서로 가르쳐주고 그런 신앙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 명례방은 우리 이 명동성당의 상징도 있지만 이 첫 신앙 공동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또 이곳 명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 어디부터 있었는지 한번 그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눈이 좀 오지만 뭐 우리 옛날 순교자들 생각하면서 그쵸? 뭐 계절 가리셨습니까? 순교자들이? 그러니까요. 뭐 덥거나 춥거나 관계없이 신앙을 증거하신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순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바로 여기가 수표교입니다. 오. 네, 이곳 수표교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 수표교 인근에 있던 이벽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들어봤습니다. 이벽 들어보셨어요? 네. 이벽이 누구예요? 네.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창립된 곳이 이벽의 집인데, 그 이유는 이벽의 집에서 우리 조선에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두고 이제 성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표교 인근에 이벽의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또 볼 건데,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 표지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 네, 그래서 수표교가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그런 이제 처음 시작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지석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이게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 표지석인데요. 이제 보통 순례길을 걷는 분들이 이벽의 집, 수표교,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 하면은 여기만 오거나, 혹은 저 이벽 아까 다리만 보고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순례길을 할 때는 저 다리 앞에 가서 설명도 보고, 이제 아까 보셨던 설명 있는 거, 그것도 보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표지석도 보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흔히 양쪽에 있는 거를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왔어요. 와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지석 설명 보면은 1784년 겨울, 지금 같은 이런 겨울에 수표교 부근 이벽의 집이던 이곳이 세례식이 최초로 거행되어 한국 천주교회가 창립된 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한국 천주교회 창립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한국 천주교회 시작하기를 시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를 떠나서 명례방 공동체가 있었던 김범우 집터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에서 가톨릭 일상톤을 그리고 있는 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재미있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만화로 스토리를 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제 얘기에 공감해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라피나 수녀님이 갑자기 가실래요? 목요일 시간 되세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마침 또 목요일날 조금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냉큼 달려왔습니다. 네, 일단 춥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몸으로 와닿는 게 더 커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 현장감이 느껴지긴 했는데,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이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네, 복자방송 애독자 여러분, 순교자와 나는 비롯해서 많은 컨텐츠들 복자방송에 있으니까 많은 시청,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 작가님, 여기가 김범우의 집터입니다. 네. 이제 이곳이 명례방 공동체가 신앙 모임을 했던 그런 장소인데, 네. 이제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는 아까 갔던 이벽의 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김범우의 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이벽의 집에서 이승훈이 네. 이벽과 정약전, 정약용, 그리고 권일신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네. 이들이
이제 전교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알리기 시작을 했고 그 가운데 김범우가 토마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의 집을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신의 집을 신앙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벽이나 이승훈, 권일신 이런 사람들은 다 양반이에요. 네. 그런데 김범우는 이제 직업이 역관으로 통역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중인이었군요. 네네, 맞아요. 중인. 근데 중인들, 특히 역관들은 이제 중국으로 통역을 하러 다니고 또 중국에 가면은 무역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집도 좀 크고 하인들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양반의 집에는 뭐 중인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오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인의 집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도 의심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 공동체 모임을 김범우의 집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범우는 자신의 집을 이렇게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했고, 또 김범우가 중인이다 보니까 김범우를 통해서 많은 중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와. 그래서 양반들보다 활동 범위가 넓은 중인들을 통해서 천주교가 더 많이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중심지가 바로 이곳 명례방 공동체가 있던 김범우의 집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초기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또 이 장소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 이제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바로 이곳에서 이 천주교가 조선 사회에 드러나게 되는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1785년 봄에 있던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에요. 네, 을사년에 추조에서 적발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느 때랑 같이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신앙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추조 금리들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주변을 순찰하는, 순찰을 하면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있나, 어떤 범죄가 있나, 이제 도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지금으로 치면 경찰들이 이렇게 주변을 순찰하는, 순찰. 네, 순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김범우의 집에 수상한 모임이 있는 거를 본 거예요. 어머, 어떡하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막 이상한 손놀림을 하고, 이상한 손, 이거 설마 이거? 그렇죠. 성호경 또는 뭐 기도손을 할 거나 어떤 전례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겠죠. 너무나 수상하니까 이들을 다 체포해 갑니다. 네. 그래서 체포가 되었고, 또 그곳에 성물이나 이제 예수님, 성모님 그런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다 압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을사추조 적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김범우를 비롯해서 이승훈, 이벽 전부 체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승훈이나 이벽은 양반의 자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을 양반의 자제들이라 그냥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이러고 돌려보내요. 하지만 저런. 김범우는 양반이 아니죠. 이런. 그래서 김범우는 중인이고 또 집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풀려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런. 그런데 김범우는 여기서 이제 배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좋은 것밖에 알지 못한다. 이 좋은 거를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계속 이어갔고, 이제 조정에서는 김범우를 이제 유배 보내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범우는 유배지에서 이제 문초를 받으면서 이제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아이고 세상에나. 유배지에서 선종을 하게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순교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순교죠. 네, 그래서 김범우 토마스는 한국 천주교회의 첫 번째 신앙의 증거자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는 하느님의 종으로 해서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시복시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일사추조 적발 사건으로 인해서 천주교의 존재가 조선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너무나 이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양반이나 중인의 이런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조선의 유교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렇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이곳을 떠나서 천주교인들이 당시 박해 시대에 어떠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는지, 어떻게 신앙을 증거했는지 그런 장소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네, 오늘 지금 또 이렇게 눈이 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그 희생의 마음으로 한번 길을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가시죠. 와, 저는 롱패딩 입어서 괜찮아요.